그래서 18대 한웅들의 치적이 한 분 한 분 치적이 다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한인시대를 이어받은 구리 한웅시대 1대 한웅은 거바란 한웅께서 즉위하셨는데 신시에 도읍을 하고 나라를 배달이라고 했다. 민족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역법을 만들어 365일을 1년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세 한웅 거불리, 3세 한웅 우야고, 4세 한웅 모사라, 5세 한웅 태우의 한웅이 즉위. 바로 이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이 중국의 삼항 중의 한 분인 태호복희씨입니다. 이 태호복희씨 무덤이 산동성에 있어요. 치우천자가 활동했던. 그 다음에 6세 한웅 다이발, 7세 한웅 거련, 8세 한웅 안부련. 바로 이 안부련 한웅 때 신하를 했던 사람이 중국 황제 헌원의 바로 직계조상인 소전을 강수에 보내어 양자강에 보내어 군사를 감독하게 했는데 이때 소전이라는 한웅시대의 아들을 소전이라는 신하를 따라갔던 바로 소전의 바로 아들이 중국의 삼항 중의 한 사람인 염제신농입니다. 우리 민족사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9세 한웅 양운, 10세 한웅 갈고, 그 다음에 11세 한웅 거야박, 12세 한웅 주무신, 13세 한웅 사와라. 그 유명한 14세 한웅 자오지, 우리 민족 사서에는 자오지 한웅이라고 하고 중국 정사에는 치우 한웅이라고 합니다. 천자라는 표현을 쓰는 하늘 천자에 아들 야자를 써서 바로 창과 투구 등 새로 만든 병기로 요망과 헌원을 이기고 서쪽으로 국토를 넓혔고 자부 선생이 사만 내문을 헌원에게 줬다. 중국의 시조인 황제 헌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되기 시작해서 중국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세 한웅 치액턱, 이게 바로 그 일명 티베트 한웅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로 치우 한웅의 대를 이어받은 치액턱 한웅이 이때 당시에 티벳 유해까지 영역을 넓혀서 티벳을 800년 동안을 지배를 합니다. 신선도를 전수해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치우 천황의 흔적이 티벳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축다리 한웅, 혁다세 한웅, 거불단 한웅. 이때가 바로 18세 한웅이 기원전 2333년에 끝나면서 당군 왕금의 당군조선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에는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간략히 보면은 이 구리 시대가 신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원전 3500년경에 스메르인이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했고 이집트가 나일강 요역에 도시국가를 세웠을 시기고 그 다음에 2850년경에 메네스 왕이 상하 이집트를 통일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25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우르 제1왕조가 성립된 시기, 문명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미개한 시대가 아닌 원시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80년경 이집트 제5왕조 성립, 2350년경 이집트 제6왕조 성립, 피라미드가 건설될 때 동양에는 바로 아세아의 전체를 동두철에 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이마로 된 철로 된 이마를 가진 철가면을 하고 9가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아세아를 주름잡던 바로 치우 천황이 동양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자, 바로 14대 치우 천황의 얘기가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그러니까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나라에서 그 임금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관리가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자기 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기봉기 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 치우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마천이 중국의 시조는 헌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언을 제일 앞에 놨는데 그렇다면은 동시기에 바로 옆 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것을 비교론법으로 역사를 기술해야지만이 황제 헌언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치우천장은 황제 헌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치우천왕을 사마천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한나라 무제는 기원전 141년에서 8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서 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사서에 나오는 얘기라는 얘기죠. 자, 제후들이 모두 와서 복종하는데 치우는 가장 포악하여 능히 벌할 자가 없었다. 일단 아주 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우는 천자이다. 치우는 옛날 하늘의 아들이었다라는 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은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천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이 지구상에 천자라는 직함보다 더 높은 직함이 있습니까? 하늘의 아들인데. 그 다음 영어 하도에 황제가 석정 시 치우의 형제 81인이 있었는데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썼으며 머리는 동이고 이마는 철이며 모래를 먹는 자들이었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한나라에 중국의 시조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최초로 기록한 데에 치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반어법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뭐냐면은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솥불투구, 치우천자의 대표적인 게 솥불투구와 철가면입니다. 감에 철가면을 쓰고 솥불투구를 하고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짐승의 모습인데 사람의 말을 했다.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는 동이고 이마는 철이다. 동도 철이겠다. 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이마에 쇠를 박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갑옷이 입은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식사조했다. 모래로 밥을 지어 먹는 사람. 얼마만큼 두려움의 존재였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병을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어 천하를 진동케 하고 무도하게 만민을 주사라 했다. 그냥 치우천왕이 섣불투구에 철가문을 쓰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대륙을 휩쓸 때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리, 이게 이제 구리 공항과 구리 할 때 여자가 여명의 눈동자 할 때 새벽을 밝혀올 검을 여자인데 국호로 할 때는 리로 발음합니다. 구리, 꼬리, 까오리 할 때 리자로 항상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통치자는 치우다 라고 구리국에 대해 정확히 써있고 그 다음에 황남의 말을 인용하여 치우천왕의 묘는 동평군 수장현 함향성 안에 있으며 높이는 7길이고 7장이고 매년 10월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붉은 기운이 비단같이 솟아올라 사람들이 치우기라고 부른다. 치우별까지 있습니다. 천문학을 이렇게 고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치우별을 헨리 혜성을 꼬리가
이렇게 붉은 색깔이 쭉 변하니까 그게 혈리혜성을 그 치우별이라고 또 지칭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세히 어디에 묘가 있다고 써놨어요. 근데 수천 년을 발굴이 안 되던 치우천왕의 묘가 1900년대에 발굴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 부인의 묘가 산양군 거하연에 있다. 또는 이게 이제 어깨견자, 이게 팔비자인데, 그러니까 어깨와 팔 무덤이 산양군 거하연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중국 사서에 보면은 창록에서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을 사로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 사서에는 황제 헌원이 76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기고, 치우천자가 81명의 부장을 보내서 결국은 창록에 사로잡아 장안 서쪽에 땅에 가서 군신의 예를 다하고 편안히 살아라고 살려줬다는 그 배치되는 사연이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 민족 사서가 맞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치우천왕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깨와 팔의 무덤이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오재선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은 치우천왕과 어깨를 같이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 그래서 거야는 치우천왕 부인의 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있는데 그게 발굴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우천왕의 부인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두 분이 나옵니다. 자료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공개돼도 괜찮은 시점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으므로, 아니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인데 황제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황제는 종이족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에 작은 제국의 아들에 불과한데 상록에 들여서 치우와 싸웠다. 상록에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